팀 선수 하고 바로 다음 일정, 게다가 또 비상경제 TF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인천까지 가긴 너무 머니까 그냥 차라리 안 가해서 밤을 보내는 게 낫다. 그러면 차관들은, 각 부처의 차관들은 즉각 포진을 해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준비된 정부다, 바로 발진을 한다. 그래서 어저께 그 비상경제 TF에 저는 새로 이 포진된 차관들이 와서 그림을 세게 쥐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새로 짓는 것보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 다시 세우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함께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근데 화장실 같이 하자 하더라고요, 저한테.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같이 가는데. 야, 힘들지만. 안인걸 소장님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 인사 많이 받았죠? 아니요, 뭐,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응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죠. 안인걸 소장님이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아닙니다. 좀 이따 나오시는 김준혁 의원님이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제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서로 아는 척 하는 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들어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차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와, 그런 대통령도 있네요. 문을 싹 열어가지고 경호차랑 사이 있는데 밥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문을 내리고 가야 되는데 집무실 농사 예. 밥 먹었어요? 김진호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런 것도 매우 정말 인간적이고 평범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대통령이 변한 거죠. 그래요. 참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 어제 참소 노동자들 이렇게 예. 방어원들 만나서 격려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사진을 찍는데 보통 이제 나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가운데 서고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뒤에 서 계시니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사진을 찍는데 그 모습이 그러니까요. 저런 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니. 참 인상적이었죠. 예, 정말 국민을 섬기는 태도? 그게 정말 몸에 배 있는 사람이다. 낮은 자세라는 게 그냥 말로만 그냥 하는 정치인의 어떤 레토릭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청소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누이, 내 엄마, 내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청소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누님, 네. 다 청소 그분들이 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네. 혹시 그 사진 볼 수 있나요? 청소 노동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거 저거죠? 예. 대통령과 영부인이 무릎을 구부리고 같이 사진 찍는 모습. 참 저런 사진 너무 보기 좋아요. 윤경호 소장님. 첫날이잖아요. 대통령 첫날. 그러게요. 그 청소노동자들하고 만나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좀 소환이 되더만요. 이제 글쎄요, 저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무릎 꿇은 거 언젠가 그 7세, 8세 어린 아이에게 상을 주는 분이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의 눈높이, 이제 그게 화제가 됐던 다른 장소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바닥 생활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언젠가 한 번은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저렇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초대를 한 분은 그냥 양 끝에 곁에 가서 서는 그런 장면도 아마 의미 있고 멋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의전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예, 이제 아유 절대 안 됩니다. 옆에서 곁에 이제 놔두지 않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호도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어제 현충원 가는데 대통령 차 행렬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거기에 또 막 차가 끼어들고 그랬죠. 그렇죠. 아니,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경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저런 상황까지 연출되도록 하는 게 좀 제대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우려스러운 걱정도 들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차단하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낮은 자세로 경호를 하겠다. 열린 경호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미리 다 생각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세심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안진걸 소장님 얘기하신 그 영상이 있는 모양인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요? 네, 김준혁 TV 등등에 올라왔는데 예. 너무 재밌어요. 일단 그렇겠는데요. 한번 보고 싶 한 상황입니다. 예. 매우. 한번 봅시다. 이게 공항에서 보는 것 같은 거야,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님, 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대통령님, 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반갑습니다! 와, 이럴 수가. 국회 행사 다 끝나고 예, 식사하고 이제 떠나는데. 예. 가는 길. 그때 차량 통제가 일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준희 의원이 야 대통령님 나가나 보다 하고 본인이 기다리다가 이제 횡재한 거죠. 식사했어.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5년 내내 저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 예. 김준희 의원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들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요, 일단 엄청나게 달라진 게 경제가 이제 막 원래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경제 전문가 두 분이나 계신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히 폭풍이에요. 10개월 만에 2,800선을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코스피가 2,826.11, 1.99% 올랐고 코스닥은 760.76, 1.41% 올랐는데 야, 윤경호 소장님 이게 벌써 이제 어떤 반응이죠? 그럼요. 기대 심리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에 코스피 5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징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상법 개정안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했어요. 물론 경영주 그리고 대주주 이들은 뭐 축제사자 반대했죠. 지난번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러나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 이게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한국의 주식시장, 증권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 하나가 오히려 밖에서는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재정에서 돈을 풀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1분기에 성장률 마이너스 0.2%. 그리고 금리는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만 봐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오름세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된 거 보면요. 예. 기대 심리 플러스 실제로 거시경제 여러 지표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이 정도 기세면 3천 돌파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1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 TF잖아요. 일단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요. 뭐 2,800 안팎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경제 TF를 꾸렸는데 주가 부양을 위한 조치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내수 활성화 조치 나올 것이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민생회복정금, 지역화폐 대폭 확대, 그다음에 복지민생대책, 그다음에 주가 조작하면 아예 그냥 폐가망신했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세면 3천 바로 복원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이제 하반기 내내 내수 활성화 조치라든지 수출도 호조까지 겹쳐지면
올해 안에 4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세면요. 좋습니다. 예. 가야 됩니다. 그럼 또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도 신나지 않습니까? 아이, 살만 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지수로서 그렇게 가는 거 좋아요. 예. 좋은데 그걸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섀도우 캐비넷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장관들은 총리의 제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차관급 이상 사표를 제출했어요. 박성재 법무장관 빼고 나머지는 뭐 반려했어요. 그 이따가 말씀 나누겠죠. 그러면 차관들은 각 부처의 차관들은 즉각 포진을 해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준비된 정부다. 바로 발진을 한다. 그래서 어저께 그 비상경제 TF에 저는 새로 포진된 차관들이 와서 그립을 세게 쥐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갈 건데, 아까 김준혁 의원한테 식사했어 하는 영상 보고 정경숙님, 왜 식사했어 소리에 눈물이 날까요? 데미안님, 뉴스 보는 재미가 흥행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치유하는 기분입니다. 저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그러시죠. 신우님,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더 예뻐지셨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 차올라서 그런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셨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날이 좋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 풍경이라는 노래가 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김숙희님, 이재명 대통령님 어제 하루에 쓴 역사가 빈 여백이 하나도 없는 히스토리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요. 첫날인데,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대선 개표하느라고 별로 잠잘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제 아주 일정이 빡빡했지요. 현충원 참배하고 국회 와서 취임 선서하고 야당 대표들 만나서 오찬하고 집무실 가서 인사 발표하고 참 정신없었을 텐데, 자, 어제 그 감격스러운 장면 몇 개만 한번 되돌아보지요. 저는 어제 연설 가운데 통합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인의 수사 레토릭이 아니고 이렇게 와닿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은 무게가 있고 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그 통합 얘기했던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예.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너무나도 그 분열의 상처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왜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안 됐는가? 이 성찰에서 통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더 와닿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초반에 대구에 사시는 시민도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뭐랄까 갈등 그리고 분열 이런 거를 통해서 표심을 잡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뭐 사실 국힘당뿐만 아니라 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열을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정치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야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통합만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윤경호 소장님 어제 통합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그 한마디에 다 압축돼 있는 걸로 봤는데요. 사실 통합이라는 게 포용과 상대에 대한 인정, 이제 그런 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사회 시민의식이라는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걸로 압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통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나와 명백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껴안는 거. 그거는 아니죠. 통합의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제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이 많이 참고가 됐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당선됐을 때의 그 위기 상황, 외환 위기로 뭐 나라 경제가 거의 그냥 바닥으로 갔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를 해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놨었죠. 국민 모두는 정말 그냥 허벌판에서 또는 한파에 그냥 그대로 내 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여줘야 되는 리더십, 거기서 나오는 통합 이거였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은 모두를 아우르는 거기에 뭐 다 녹아 있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제, 사실 통합이라는 건요 5년 내내 이어가야 될 과제죠. 그러니까 현안 과제가 따로 있는 거고 저는 상시 과제가 따로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취임 선서니까 대통령이 5년 내내 해야 될 일을 광범위하게 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나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약속을 믿는다. 어떤 겁니까? 일단은 어제 이미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줬잖아. 윤경호 소장님 말씀처럼 특별히 노력해야 될 국정과제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일반 시민들도 잘 아는 상식선의 통합이 있습니다. 아니 딱 취임 선서하는데 아유 제가 야당 대표님들한테 악수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런 말 웃음으로 굉장히 겸손한 웃음으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희들도 뭐 일하다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악수를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면 또 그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참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용태 대표님, 천하람 대표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DJ 노무현도 그런 표현까지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야당 대표님들하고 잘 소통했어야 되는데 잘 모시겠답니다. 한참 후배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 당장 그저께 6월 3일 날까지도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극단 그거를 퍼부었던 분들입니까? 근데도 웃으면서 잘 모시겠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그리고 그냥 밥만 먹어도 되는데 이야기 다 기회를 줍니다. 보니까 김용태, 천하람 두 분 쓴소리 했어요. 그 자리에서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천하람도 좀 세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다 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을 수가 이것 때문에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통합은 봉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예. 예. 윤석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대통령의 통자는 통솔하다 그 통의 뜻도 있지만 통합, 아우르고 모으고 하나로 만드는 그 통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야당을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런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대통령 할 자격도 없는 놈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라를 3년간 후퇴를 시켜놓았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짓는 것보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 다시 세우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함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조금 생각하기에 좀 다르다, 아쉽다. 그래도 일단은 힘을 모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나나시리님? 나나시리님이 재밌는 글을 하나 보내셨어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들은 좋겠다. 우리는 실패하면 윤석열 같은 대통령 얻고 저기들이 실패하면 이재명 같은 대통령 얻고 우리는 늘 손해보는 장사 화나요. 그게 대선 며칠 전부터 그런 짤이 돌더라고요. 아이고 이번 찍으신 분들이 행복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좋은 나라 만들 거니까 이 윤석열로 망쳐놓고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돌아오니까 이제 되니까 이번 찍으신 분들은 좋겠다라고 이런 글이 돌더라고요. 제가 농담 한마디 할까요? 월드컵 축구할 때 돈 내는 거 배팅. 네. 우리나라가 질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잖아요. 실력이 상대적으로 처지니까. 그러니까 돈은 상대편에 걸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겨서 좋고 돈은 지면 돈은 벌고. 그렇죠. 예, 그 통합이라고 할 외칠 자격도 없는 자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했다고 하네요. 참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김문수 쫓아내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면 그때 그만둬야죠. 추억의 메텔 박경은님 어제 권성동이 한번 보세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얼마나 없는지요. 국민 주권의 나라 국민 대통령을 앉아서 맡고 여사님 90도로 인사하는데 노룩하는 모습. 그게 인격의 본 모습이죠. 아유 정말 어제 그거 보는데 나쁜 놈이야. 예, 정말 뻔뻔한 놈 아주. 자 인사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먼저 급한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비서실장은 임명이고 이제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은 청문회 거쳐야 되니까 지명이지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패널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어제 이병철 변호사는 아주 베스트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IMF 같은 그런 상황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던데 오늘 아침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은 어제 발표하실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로 발표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맡기시면 해야 한다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러한 당부의 말씀도 하시진 않았고 발표 후에 자연스럽게 다른 이러저러한 국정 사안들을 의논 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직접 안 하셨지만 당부가 있었다면 그 당부의 말씀이 계셨다면 알아서 전력 투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런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경호 소장님, 김민석 국무총리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냥 한몸 혼연일체.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꼽힌 거다 이렇게 보여요.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될 때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석으로 가장 많은 득표 됐죠. 그 이후에 김민석이라는 수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를 옹위하고 보호하고 뭐 거기에 가장 앞장섰죠. 그 사이사이마다 위기가 많았어요. 이제 그거를 해내는데 이제 뭐 돌격대장 플러스 선봉대장 플러스 참모 플러스 뭐 다 역할을 했으니까 지금은 김민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평가, 그가 과거에 보여줬던 여러 이력들, 좀 아쉬운 대목 이런 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거에 다 녹아 들어가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이라는 총리를 지명하면서 실세 총리를 만들어줬는데요. 그건 이해찬이라는 총리가 무슨 뭐 위세 당당하게 뭐 다니고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호가호위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5년의 임기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시켜서 제가 맡겠습니다. 현안은 총리와 내각에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노무현 이해찬 그 패키지가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이라는 총리를 그렇게 활용할지 그 대목에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진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총리, 장관 이런 자리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국회법 29조에 겸직이 허용되는 그 두 가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국회는 아무래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총리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반드시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일할 사람을 총리를 뽑고 일할 사람을 뭐로 뽑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일만 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24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법상 겸직이 허용되어 있으니 겸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정말 올인하도록 일을 하려면 이거를 국회의원을 유지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정홍원 총리, 김황식 네, 총리도 맞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었던가요? 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총리를 하기도 했고, 또 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총리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신임 변호사 말씀처럼 국정에 완전 올인하려면 특히 이제 비례대표는 사퇴하면 승계가 되지만 그렇죠. 지역구원들은 사퇴를 해서 올인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더 모양새가 좋습니다. 근데 또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례하고 달리 지역구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4년 동안 여러분을 대변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퇴는 본인한테 맡기는 편이더라고요. 국회 안팎에서. 그리고 만약 사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 또는 정치적, 도덕적 비난이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각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대로 하면 올인하는 차원에서도 사퇴하면 모양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우리 배웅 앵커님이 MBN 뉴스와이드 진행할 때도 뭐 대담도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가 이제 아마 언제냐면 그 한 20년 정도의 야인 생활, 2002년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과 실수를 하고 본인도 그걸 철저히 반성하고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어요. 영등포에서. 이번에 두 번째 됐잖아요. 그 즈음에 MBN 뉴스와이드에
앵커님이랑 진행하셨는데 앵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저하고는 또 인연이 좀 제가 오래돼요. 오히려 지금 질문해보는 거예요. 앵커님 그때 그 한 20년 고생하고 돌아왔던 그 김민석하고 이렇게 대담하시는데 뉴스에 어떠셨어요? 제가 오히려 물어봅니다. 뭐 그때가 뭐 딱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워낙 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예, 봤기 때문에 인연이 좀 있고요. 또 다른 뭐 인연도 있고 최근에도 목욕탕에서 자주 봅니다. 진짜로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약속하고 가신 거 아니면 우연히 맞으신 거예요? 다니는 목욕탕이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일정이 거의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새벽에 가서 여의도에서 연설하고 다음날 새벽 6시 21분에 또 당선증을 받아서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또 취임 선서하고 바로 다음 일정. 게다가 또 비상경제 TF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인천까지 가기엔 너무 머니까 그냥 차라리 안 가해서 밤을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웬만한 청년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그 어떤 시간 관리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는 게 물론 가문의 큰 영광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5년까지 뭐 5년을 떠나서 몇 년은. 몇 년은 내려놓는다. 아예 그냥 1분 1초도 모두 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사실은 임명 그 순간에는 다 미소가 있었는데 그 비상경제 TF가 끝나고 나서의 그 화면에 잡힌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지쳐 보이는 모습. 첫날부터 강행군이구나. 역시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답다. 이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어떤 첫날의 행보가 아니었나. 네. 예. 이지혜님, 아자아자 앉은 걸 저렇게 멋지고 잘생긴 사람 처음 본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 인연이 있으니까 제가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걸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저희 방송들이 좀 그런 소소한 것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하세요. 그 단식할 때 국회 앞에서 단식했잖아요. 그쵸. 정치검찰 규탄하고 그때 제가 몇 번 갔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근데 화장실 같이 하자 하더라고요. 저한테.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시간을 같이 가는데. 야, 힘들지만 너는 왜 밖에만 있냐? 막 이렇게 농담도 던져요. 아니, 대표님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정신이 있으니. 아니, 너 왜 밖에서 고생하냐고. 그때가 한 10며칠째거든요. 예. 사실은 화장실 같이 가자는 건 이제 잠깐 부축의 의무도 있고 경호 의무도 있었던 제가 이제 지방 봤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말하고 농담을 던지고 야, 대표실 잠깐만 가자. 좀만 시작으로 대표실 가가지고도 아니 자네는 왜 밖에만 있는 거야? 이런 물어보더라고. 안에 들어올 생각 없어요. 대표님 저는요 밖이 좋습니다. 근데 그 순간 참 딱한 친구네 막 이러면서 그 10며칠째네. 그러면 원래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 원래 알았지만 받은 느낌이 체력이나 건강이 참 좋다. 다행이다. 두 번째 그 와중에도 참 낙관과 유머가 있구나. 그래서 이 지도자의 낙관과 유머는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제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녹록지 않은데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진정성과 동시에 이걸 돌파할 수 있다는 낙관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DJ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면 DJ 굉장히 죽을 고통을 겪었지만 국민들한테 한마디씩 유머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영어도 전라도식으로 하더라고요. 코리아 파이널리 코리아 페니실리아 is reunificated. 똑같아. 네. 아니 난 이제 한반도는 반드시 재통일돼야 됩니다 이러는 건데 그 억양이 파이널리가 아니라 파이널리.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빵 터졌거든요. 야 저기서도 전라도식 영어를 하시는구나. 근데 지역색을 떠나서 사람이 가진 어떤 유머나 낙관 또는 그 뭔가를 상황을 돌파하는 용기 이런 건 지도자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힘을 주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는데 박지원 의원이 정치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네. 한인회장 가시고 네, 그랬죠. 네, 예, 가발 만드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옆에서 무슨 영어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전라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가서 봤더니 거기 이제 관리자가 그 영어로 통화를 하면서 You know, you know, 이놈이 you know.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